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군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무방이 있으니까 바쁘시지 않으신 분은 방송에 참여하셔서 매매도 하시고 그리고 뭐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내일 신규 상장을 하는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입니다. 특별하게 볼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나름대로 정보를 얻었을 테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에서 쓰는 아낀 전력을 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요 관리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팔아주고 남는 노 가지고 갈라먹고 그런 회사인데,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평가 기준 틀린데, 일단은 뭐 그렇게 일을 한다는 회사라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공모가는 지금 일단 밴드 상단으로 잡혔는데 4만원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밴드 상단이 잡힐만 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워낙 요즘에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달려드니까 뭐 그런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일 조금 사람들이 달려들더라도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좀 약한 그런 회사이니까 매매를 조심스럽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둘러볼게요. 내일 승부주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씩 주석을 달아볼게요. 일단 선진뷰티가 시간에 보면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상한가 종목은 이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선진뷰티를 필두로 해서 위에 올려 놓으시고, 여기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 시간에 1%, 그리고 같은 관련주 AS텍 시간에 또 1%, 둘 다 1%입니다. 오늘 조금 움직이려고 했던 NFC도 관련주는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놈도 같이 붙여놓고 좋을 것 같고, 일단 선진뷰티를 머리를 잡고 흔들 사람은 뭐 이거 갖고 하시면 될 것이고, 배포가 그렇게 없는 분들은 밑에 애들 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죠. 다음에는 이하 본너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삐아는 시간에 지금 9.3%, 상한가는 유지가 되지를 못했군요. 저희들이 종배를 넣어놨는데 운이 좋게도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래도 화장품은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삐아를 필두로 난 보죠. 오늘은 좀 쉬었지 않습니까?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쉬었으니까 한번 보고요. 역시 삐아를 필두로 해서 본너 같은 종목은 시간에 4.9%입니다. 오늘은 본너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4.9%.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그렇게 움직여 주진 않았거든요. 시간이 2%, 시간이 1%, 이것도 2%네. 그래서 이 위주를 일단 적어 놓았는데, 꼭 뭐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화장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코리아나 같은 것도 시간에 3%씩 올라 있거든요. 본너하고 코리아나 같이 경쟁을 할 확률이 많죠. 이하는 독단주로 놓을 확률이 많고, 그죠? 어찌 보면 이제 뒤에 가서는 뭐 세합 변시 같은 애도 2%좀 올라 있거든요. 이놈 상한가를 딱 맺혀주는, 끝맺음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좀 있죠. 다른 애들은 상한가를 잘 못 치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같이 좀 봐주세요. 비아본너, 세합 PNC, 그리고 코리아나, 이런 애들, 오늘 약간 소외받던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봐주시고,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묶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애들 한번 볼까요? 이놈들 역시도 요 근래에 2차전지 애들이 좀 움직이 좋습니다만, 얘네들도 좀 소외를 받았죠. 당시 시장은 균등한 무게의 추를 가지고 있다고 제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한 곳으로 무참하게 몰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소외된 종목을 보면, 예를 들면 카페 24 같은 종목도 그동안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카페24를 요쪽부터 했나 요쪽부터 했나 잘 기억이 잘 안. 가만히 들고 있어도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좀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시장을 구석구석 둘러봐야 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첨단 3% 올라했으니까 3,000원 딱 기준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한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여기 EV가 EV 첨단 소재입니다. 다음은 LNF도 오늘 조금 움직여줬지만 이 겨우 3%짜리입니다. LNF도 제법 끼가 있는 친구거든요. 갈 때는 얘도 제법 잘 가요. 잘 갑니다. 얘도 갈 때도 참 잘 가거든요. 자, 시간에 1% 올라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친구지만은 오늘 이 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면 기관이 오늘 51만 주를 물량을 대거 넣었거든요. 근데 오름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흐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침에 시가는 그리 높지 않을 거니까 부드럽게 한번 보시고 방향이 틀리네. 밑으로 자꾸 관리한다. 분봉이 비치려고 한다고 얼른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금량도 요즘 좀 소외됐죠. 얘네들 막 다른 애들 움직일 때 좀 소외됐으니까 내일 같이 묶어서 봅시다. 시가 높지 않을 겁니다. 0%대나 1%대면 보합 근처 출발하겠죠. 가만히 눈치 보면서 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 보면 기관이 오늘 살짝 56,000주를 살짝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참조하시고요. 다음 요 밑에 거 한국 11호 스펙 뜬금없는 스펙 쪽 이런 것도 뜬금없이 한 번씩 봐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짝 숨어서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쪽에만 달라붙는 세력들이 있어요. 붙어가지고 막 저거들끼리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합니다. 이런 것도 시장은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고 다른 스펙주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경우참은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떤 세력들이 붙어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갖고 노는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일단 뭐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찍어주고 내려와서 몸통으로 맞췄는데 뚫지는 못했죠. 전고점. 근데 시간 내서 뚫어놨거든요. 싸움을 할 거라면 이제 봐줘야 되겠죠. 아침 시가는 좀 조심을 좀 하시고 시가는 좀 조심을 하시고 얘는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한다면 차라리 4,500원 근처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하십시오. 시가 3% 출발하더라도 4,500원 돌파 안 하면 손을 안 된다. 이런 전략을 해주시고 왜냐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보합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꼬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이런 스타일도 나쁘지 않아요. 기다리든지 보합 근처나 아니면 4,500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양대 전략으로 한번 보죠. 원익도 한번 볼까요? 원익도 요즘 모습이 좋죠. 연고점 근처 비스무리하게 한번 찍어주고 지금 요만큼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간에 2%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으니까 내일부터 출발하면 요부터 바로 땡 하고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꼬리는 조금 달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끌이가 들어온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가 2% 출발하면 뭐 2%대 들어가도 좋은데 차라리 여기 3.1%대 6,600원 기준가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대 출발하더라도 손대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돌파했다 깨지면 얼른 나와서 또 가만히 있어야죠. 돌파를 또 할 것인가 그대로 쭉 누를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되죠. 내면은 단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우리 기술 바이오다인 봅시다. 우리 기술은 얼마 전에 급등을 했다가 가려고 하다가 이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놀고 있죠. 이런 종목이 또 한번 이렇게 이런 항목을 하면 툭 내주면 금방 살아나거든. 이가 있는 애들은 잘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140만 주, 기관이 19만 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들어왔구나 이런데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워낙 호가가 빡빡해요. 호가가 빡빡해서 보십시오. 한 호가에 26만 주씩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놈이 막 이런 날짜에 보시면
어, 22%까지만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내일 살아나면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런 애들은. 얘는 시가 1.9% 잡혔으니까 시간에 한 2% 인정을 해주고 언제 들어간다? 우린 2,400을 잡고 가죠. 요놈 3.0%대는 요놈 돌파하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런 마인드로 해봅시다. 왜냐면 양봉을 좀 크게 안 세워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찌질하게 세워주면. 바이오다인이 좀 문제인데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가지고 있는 내용은 좋은데 참 접근하기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틀 단일가가 이틀이고 이제 내일 되면 3일째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 시간에 뭐 1.7% 올려놨거든요. 매매하기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단일가 매매를 해도 좀 상관이 없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고 단일가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만 소액으로 가지고 해보시고 내일 양봉을 여러 세워줘서 끝난다? 끝나면 한번 홀딩을 해보시죠. 공부 삼아 하는 겁니다. 보스코인트와 두산오브 보겠습니다. 두산오브는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보유를 진입을 했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보유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바닥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살아나는 종목이 일어날 때는 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건 좋거든요. 한 5% 먹고 땡땡 팔아먹지 말고. 시간 1.4%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시간에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기간은 작정을 했는지 계속 비슷한 물량을 이제 집어넣고 있죠. 시간에 1.4% 좋습니다. 1%대 잡히든 2%대 잡히든 우리는 86,000원 이 금액만 가지고 대응한다. 이거 깨면 나옵니다. 조금 높게 사더라도 이걸 깨면 나온다. 안 깨면 보유를 한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심택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심택도 상당히 뭐 남들은 뭐 내용은 좋은 건 많습니다. 오늘 보면 기간이 물량을 조금 많이 넣었네요. 외국이 나와같이 18만 주, 22만 주. 근데 여기 좀 뜬금없는 넘기라 중간에 하나가 좀 있어주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살짝 빠진 느낌이죠. 시간이 1%니까 아침에 시가는 크게 잡히진 않을 거예요. 한 1%더 내려 잡히면 1차로 진입을 해보시고 방향을 확인해 본다. 올라가면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이고 가지도 못하고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금요일이니까 나 팔래 막 이러면서 팔아버린다. 같이 팔아버리고 나오세요. 많이 줘봐야 1%대면 주고 나오세요. 못 가면. 예상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야식구리하죠. 그죠? 야식구리하 이제 흘러간 친구.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밑바탕에는 기간에 무한 사랑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죠.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도 22만 주 나누고 시간에는 1.2%지만 그 0%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다시 한 번 더 올려가 줄까? 오늘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1% 정도 올랐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했거든요.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에 득대고 쿡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는 볼 필요성은 있죠. 0에서 1% 정도 출발하면 한 일자 넣어보고 원복으로 밀리면 빠져나서 보고 계시다가 양복을 다시 회복을 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가가 낮은 것은 그런 면에서는 편해요. 크게 다치지 않고 간을 볼 수 있다는 것. 내일 한번 봅시다. 서현 예화도 한번 봅시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라는 의미죠. 지금은 양봉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양봉 이거는 4%짜리 양봉입니다. 4%짜리 양봉인데 이놈도 보면 느닷없이 오늘 기간이 13만 주를 넣었죠. 잘 안 넣다가 외국인의 이틀째 동안 물량을 좀 넣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도 좀 넣어줄까? 보기보다 서현 예화 같은 경우에는 이가 많은 친구죠. 서현 예화가. 봅시다. 시간이 높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보고 계시다가 보합 근처에서 시가 잡히면 0%대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0%대 안에서만 대응을 하십시오. 다음은 덕성과 덕성호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차트를 구비를 안 해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종가나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놔서 조금 넣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내일 조금 움직이면 조금 넣어본다든지
한동훈 씨가 뭐 다음 주 정도 돼서 뭐 발표를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의미로 그냥 적은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일 한번 보죠.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 오늘 14.7% 올라갔죠. 전일에 빠진 만큼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자. 전일에는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 올라네요. 네? 그래 놓고 이제 딱 이렇게 조합을 딱 맞춰 놓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군요. 기간도 조금 넣은 것 같고 키는 어제보다 조금 크네요. 그죠? 요놈 요거하고 키가 좀 크네. 이놈이 크네. 봅시다.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놈 스타일이 한번 방향을 이렇게 탁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안 죽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 소처럼 갑니다. 이게 덕산 테코피아의 장점입니다. 내가 틱 차트를 보면서 뭐 저점에 얼마 잡을 것이다, 눌림이 얼마 그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이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가를 연구를 하라고 했죠. 아침에는 눌러주고 가는지, 쉽게 세웠다가 다시 한번 쭉 밀어주고 또 가든지, 뭐 안 그러면 한번 깔짝 가다가 영 가는지, 이런 하루 일생을 보는데 이 틱 차트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세력들의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매매 임하면 어느 정도 싸대기를 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론 글로벌 한번 봅시다. 자, 예상대로라 보면 오늘 코론 글로벌 이제 우가 이렇게 상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잔량도 뭐 거의 한 2만 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뭐 그냥 뭐 내일 되면 이제 누가 생각해도 막 내일 되면 막 그냥 뭐 박살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할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내일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코론 글로벌 우가 시가 좀 낮게 출발한 이라면 저 밑에서 출발할 거라면 그 밑에서 그러면 요놈하고 앞에 코론 글로벌 우가 쉽게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고 있다가 심하게 밀렸다 딱 생각하고 코론 글로벌 우를 딱 위에 올려놓고 눈치를 보면서 이놈이 살 살아나면 딱 그 지점부터 눈치껏 안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내일 봐야 되거든. 내일 봐야 되니까 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장어문 팀들 아까 히스토리 동영상을 올려놓았는데 뒤에 영상을 다시 참조해서 붙여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참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바쁘신 분들은 승부주 이것만 보시고 뒤편 영상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사무팀들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13일 목요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뭔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많은 시장은 시장인데 자칫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상당히 난해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장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목요일 시장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날이었는데 매매가 좀 나름대로 좀 잘 풀린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면서 그리고 또 복귀도 해보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론 글로벌 우는 전일에 가져왔던 종목이었죠. 수요일날 매매량 어제였죠. 수요일 매매 해낭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데이가 거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죠.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은 이 코론 글로벌 우 한 종목밖에 못 가져왔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코론 글로벌 우도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종목은 절반은 꼭 승부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가가 26% 출발했지 않습니까? 26% 출발해서 당연히 챙길 사람들이 챙기겠지만 이런 건 또 승부 봐야 되겠죠. 승부 안 볼 수 없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코론 글로벌은 그렇게 애를 크게는 안 미기고 짧은 시간 내에 여기 지금 9시 3분이니까 여기가 한 3분 내외 쪽에 들어갔네요. 여기 4분이고
3분만 버티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우는 오늘 편안하게 수익을 크게 얻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그런 글로벌 우 같은 이런 스타일 쪽에서 약간 롱런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유냐 하면 하나의 재료가 터지고 그 재료가 약간 소멸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그 재료를 등에 업고 유사 종목이 하나가 하나의 이슈를 안고 떠오를 때는 이런 애들은 롱런을 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은 뭐 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도 팔지 않고 보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주가 돼서 이런 것이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일단은 30% 수익을 안고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글로벌은 어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잘 공략한 종목이었다고 봐요. 내일 한번 흐름을 볼 생각이고요. 오늘 이와 유사한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을 전부 다 하이트레이딩 쪽으로 승부를 건 종목도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런 글로벌 우 내일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는 오늘 장전에 우리가 기세주로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장 시작 전에 메시지로 아마 공략 신호가 나왔고 기세주로 풀팀만 진행이 된 종목이었죠. 오늘 시가가 5%였습니다. 5.1%. 시가도 높지 않았고 적당했습니다. 오늘 아주 모습이 좋았죠. 시가부터 크게 밀리지 않고 그대로 하루 종일 올라가서 상가 붙였다가 좀 풀어졌다가 다시 상가를 유지해 주면서 마무리되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ITM 반도체 같은 걸 제가 놓쳐갖고 좀 아쉬운데 자화전자와 ITM 반도체 좀 결정을 아쉬웠다 했는데 오늘도 그런 종목이 하나는 있었는데 S&D는 생각대로 오늘 잘 이루어진 종목이었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서 상가까지 붙였다. 그래서 참 편안한 수익이죠. 오늘 한 25% 정도 가까이 수익을 안고 4% 정도 수익을 안고 24%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흐름을 볼 생각이죠. 오늘 S&D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흐름이 아주 디테일하게 흘러갔는데 이 시점에서 상당히 조금 갈등이 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잘 흘러갔다고 봐요. 그래서 S&D는 오늘 시초가 공략을 참 잘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상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타임은 보합 기준가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죠. 여기가 우리 일자냐 포인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이 포인트를 마이너스 2%대인가 이 포인트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때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마침 다른 종목 하나 보고 고기를 탁 돌리는 순간에 이놈이 탁 튀어 올랐거든요. 좀 일찍 들어갔으면 한 2%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는 수익이었죠. 하지만 뭐 보합이라도 상관은 없었으니까 자, 그때부터 얘는 무한 질주를 해 나가죠. 장마음까지 상가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카티스 오늘 수익이 딱 정확하게 30%죠. 예, 우리가 보합을 공략을 했으니까. 이것도 오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요일 시장에서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약간의 기대는 뭐냐면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카티스는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었는데 사실은 시장에 오늘 상가 종목들이 우선주가 많았잖아요. 힘이 없었어요, 시장이. 뭐 상잔량이 몇만 주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카티스를 더욱더 끌어올리게 만든 원동력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카티스 이 승부처가 정말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이놈도 지금 수익을 우리가 상가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중간에 절반 팔아먹으신 분도 있고 그래 하겠지만은 남은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내일 또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상가같이 붙인 종목이 거의 다라고 보면 하죠. 딱 한 종목을 놓쳤죠. 딱 한 종목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카티스도 오늘
30%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다고 보겠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카티스. DLENCU는 지금 뭐 영일만 테마로 묵혀져 있는 코오롱 글로벌 우의 흐름에 따라서 1대 주주 아닙니까? 2대 주주는 올라갔는데 1대 주주는 어제 1%밖에 못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관심을 좀 받았어요. 그래 아침에 시가를 제일 높게 띄우고 시가는 그렇게 높게 띄우지 않아요. 시가 3%를 띄우고 이제 바로 상승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선주가 되니까 호가가 좀 약하죠. 그래도 아침 일찍 상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9시 30분이거든요. 30분 전에 상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아침부터 상가에 잘 잠겼다가 풀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또 풀어졌다는 것을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나중에 한 10시 반쯤 돼서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이트레이딩을 진행을 했죠. 우리가 21,000원과 2만원을 투트레를 잡고 보자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21,000원까지는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수익률은 여기서는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3, 4% 나왔을런가 모르겠네요. 4, 5% 정도 그 정도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승부는 여기서 났죠. 예. 22,000원짜리 2만원 밀렸다가 2만원을 깨고 다시 올라갈 때가 이때 타점이 될 것이고 올라가서 큰 수익은 안 났을 겁니다. 다시 깨고 내려왔을 때는 또 매도 또 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이완해 볼 때는 여기 하단 트레이니까 차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수익 먹고 나와버린 사람은 그만이겠지만 여기서 또 본절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한 번 더 공략할 때 포기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은 상한가 수익까지 엿먹게 되죠. 상한가에 붙였다가 종가상 떨어졌다가 종가상 상한가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상한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DLCNCO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요령을 연습을 하기 참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것도 이런 흐름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왜 이것을 공략을 해야 됐고 왜 이것을 보유를 해야 됐고 왜 이것의 승부를 5장에 한번 봐야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론적인 걸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체질적으로는 좀 약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오롱 글로벌 우가 체질적으로 지금 이제 좀 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코오롱 글로벌 우가 풀어졌을 때를 대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 참여자들은 생각했을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또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내일 일을 진행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일단은 DLCNCU도 오늘 지금 보면 15%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상가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일 뭐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뭐 밥값은 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밥값은 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오늘 좀 많았는데요. 오늘 상가를 보면 카티스, SND, 코오롱 글로벌, ENCU 그리고 대원전선 우 이렇게 5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4종목은 장매매로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대의로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놓친 게 딱 하나 대원전선 우였죠. 그래서 이건 참 제가 좀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대원전선하고 대원전선으로 발발되기 전에 조용하게 있을 때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갈등이 좀 있었어요. 대원전선을 해야 되냐 대원전선 우를 해야 되냐. 오늘 여기서 제가 약간의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속도적으로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대원전선 우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막상 그 시점에 있어서는 대원전선이 시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원전선이 시가 4.5% 출발해가지고 대원전선 우는 시가 3.3% 출발했단 말이에요. 1% 정도 차이가 나죠. 0.8%나 차이가 나는데 대원전선이 한 5% 정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대원전선 우는 한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상태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대원전선을 일단은 공략을 해야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원전선을 공략할 때 물론 수익은 났습니다. 수익은 나쁜 편은 아니었죠. 우리가 3,500원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수익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시가 좀 약간 좀 더 주고 들어갔으니까 12~13% 정도 수익은 나왔어요. 하지만 이놈이 이제 상승을 했고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여줄 때 대원전선이 슬금슬금 따라오면서 대원전선 우가 슬금슬금 따라오면서 딱 고개 숙여줄 때 자기도 숙였습니다만 그 뒤에 올라가는 속도가 확 빨라버렸죠. 대원전선은. 그래서 이 점은 오늘 좀 아쉬웠어요. 그래 거기서 막 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대원전선 우도 막 10 한 뭐 7% 8% 19%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또 갈아타기는 좀 그렇고 참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1% 정도를 감소를 하더라도 대원전선 우에 승부를 걸었다라면 이놈도 오늘 수익을 안고 우리가 상가를 모든 상가를 다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는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를 맞게 되는 날이었는데 아주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해요. 대원전선은. 하지만 대원전선이 그나마 맛있게나마 상가는 못 가져왔지만은 12~13% 정도 수익을 주문해서 이런 아쉬움을 좀 달래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수익 아닙니까? 대원전선도. 오늘 라이콤도 데이로 섭섭지 않은 수익을 주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오늘 시가가 나빴죠.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1%로 빠져서 출발된 종목이었잖아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이제 버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 기준 단가를 얼마 잡았습니까? 3,400원에 잡았어요. 3,300원과 3,400원을 잡았는데 3,400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3,400원에서 오늘 2번 정도 파동을 내주면서 수익을 주었는데 그 수익이 결코 섭섭지 않은 수익이었다. 섭섭지 않은 수익이었다. 여기서 아침에 오늘 고가를 보면 8.9%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2%대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갔을 때도 벌써 11% 정도 가까이 수익을 줬거든요. 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수익을 더 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한 종목만 해도 똑같은 파동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매매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이 정말 꿀같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딱 처음부터 저점을 잡아볼 때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기도 좋죠. 그래서 오늘 라이콤은 꾸준히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도 수익을 다 건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콤도 참 수익 좋았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2%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라이콤도 오늘 상당히 좋았다. 오늘 내일로선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뛰어다닌다고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의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라이콤 집중을 하고 추적을 한 아주 좋은 눌림을 잘 노린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라이콤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데이로 진행한 삐아는 상당히 오늘 롤러가 심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짧게 끊어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는데요. 아침 시가도 높지 않았을 뿐더러 오르는 폭 자체도 많지는 않았어요. 오늘 시가가 6.1% 출발해가지고 고점이 8.5%였거든요. 불가. 큰 의미가 힘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화장품주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뒤에 더 관심을 끌었지만은 삐아는 오늘 약간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삐아를 실제적으로 총 4번에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지점과 그리고 또 이 지점 그리고 여기 보합을 돌파하는 또 이 지점 다시 한 번 또 보합 근처 와줘가지고 이 지점 총 한 4번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도 이제 진행이 됐을 겁니다. 마지막 한 번은 계속 추적해 오신 분들이 계속 해왔던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군요. 한 5% 정도 수익을 남고 보유를 하고 있는.
뭐 수익률은 뭐 아주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4-5%, 4-5%, 4-5%, 마지막 또 5%,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않았지만은 이런 이제 짧은, 아주 짧은 소추세 매매도 이런 것도 좀 잘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 아까 그 카티스 SND처럼 들어가고 쭉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은, 이렇게 짧은 스타일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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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사실 몇 번만 잘 해 줘도 그래도 뭐 한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런 것도 무시를 해서 안 된다.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삐아는 오늘 그런 공부를 잘 시켜 주었고, 그래도 섭섭지 않게 수익을 좀 챙겨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삐아는 또 종배로 우리가 오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보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좀 주었고 또 종배로 진행하는 삐아,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성함은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저는 요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다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방송도 듣고 싶고 또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환경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 전화번호로 여기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임에 불구하고도 상당히 뭐 생각보다 종목들이 흐름세가 좋았고 잘 풀려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매매 현황을 보더라도 수요일 매매 현황과 그리고 목요일 매매 현황이 두께가 다 틀리죠. 약간 수익률의 두께가 상당히 앞에보다 훨씬 두께가 좀 틀립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내용이 좋았다고 봐요. 내용이 좋았다. 전부 다 상종목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상종목 4개를 다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무슨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트레이딩 같은 경우가 좋지 않나요? 그리고 좋은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트레이딩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여기 있죠. 가티스 수익 안고 있고 S&D 24%, DL 15%, 글로벌 30% 다들 수익을 안고 진행 중이니까 내일 볼 것이고, 이하는 종배로 다시 또 들어갔으니까 또 볼 것이고, 얘네들은 오늘 좀 먹고 다 정리가 된 종목이니까 그래도 섭섭지 않은 수익이었고, 전체적으로 오늘 목요일 치고는 붉은 같은 목요일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부 다 다들 화이팅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다양한 이슈와 또 여러가지 패턴의 매매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매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숙지해 나가면서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